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드디어 오선 출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지지부진한 여권 대선판에 대선 경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숨막히는 대권 경쟁에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추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해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오는 23일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대권 주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주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추 전 장관은 이날 사람은 돈보다 높고 땅보다 높으며 권력보다 높다며 사람을 높이는 나라는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선진 강국의 진입로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내빈도 없고 축사도 없으며 근사한 세레모니도 없다며 오직 저의 열정과 비전에 국민 목소리만 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이탈리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생중계됩니다. 추 전 장관의 가세로 민주당 대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7일 공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25%, 이낙연 7%, 정세균 1%로 지지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대부분이 이 지사의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민주당 지지층은 환호일색입니다. 오로지 검찰 개혁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장관 시절 보여줬던 그의 불굴의 소신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달려줄 것을 바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나머지 후보들은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지거나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껍데기는 가라며 험한 소리마저 내뱉는 분위기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보 진영의 훌륭한 자산인 그녀의 등장으로 여권 대선판이 좀 더 풍성해진 느낌인데요.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패배에 승복하는 멋진 경선 레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가 꿀잼 관전 모드인 거죠. 기대가 큽니다.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주워들은 걸 배워가지고 점점점. 국민혁명당 창당에 나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전북 도청 앞 집회에서 국힘당 이준석 대표를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라고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구상유치하다는 말이죠. 따릉이를 타고 보여주기 쇼를 하는 등 지역적인 이미지 정치만 보여주는 이 대표를 얕잡아 보면서 한 말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사장을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를 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CEO형 대통령론을 설파했다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영선 전 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취임 일주일 만에 서서히 그 실체와 깊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를 능력 위주의 회사 사장처럼 경영했던 이명박 트럼프에게서 그리고 사장 맘대로 하듯 당을 폐기 처분하길 반복한 안철수에서 우리는 그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경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인데 그게 개인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라며 이명박이 사장 출신이라고 국가 경영도 잘해서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뽑았다가 결국 국가를 수단으로 본인의 재산만 열심히 불려서 지금은 빵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어 이명박을 겪어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국정 운영에 경제만 있느냐고 묻고 네 말은 결국 제2의 이명박을 뽑자는 건데 빤스 말이 맞다. 너 역시 구상유치하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쓴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식 자유가치를 지향하자며
미국의 정치권에선 복지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보려는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을 제대로 읽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의 선무당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산층의 복원을 내걸고 최저임금을 37%나 올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4천조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등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에 근거한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통찰이 얼마나 설익은 얼치기 주장인지 금세 드러나는데요. 이에 한 경제 전문가는 이준석 현상은 공정을 포장한 괴물의 탄생에 불과하다고 깔아뭉갰습니다. 이 대표가 미국의 예를 들 때는 종종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을 모델로 하다 보니 30대 트럼프라는 벼로까지 붙을 정도로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미 그의 그런 모습은 병역비리와 무자격 국가지원 사업 선발로 모두 입증됐습니다. 오로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정의와 공정. 왜 자신들은 항상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나 빼고 모두입니까? 이준석의 미래가 결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2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전 청장의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 만인데요.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당연히 윤 전 청장과 이야기해 거취를 결정했다며 윤 전 청장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해석하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어설픈 대권 후보와 아마추어 대변인의 환상의 콜라보가 이 사태를 초래한 거죠. 이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일 윤 전 청장 측 대변인으로 선임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난 18일 윤 전 청장의 국힘당 입당 여부를 두고 일었던 메시지 혼란이 대변인의 사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청장의 국힘당 입당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청장은 민생 탐방 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당 문제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의 말과 후보자 본인의 말이 엇갈리고 만 건데요. 이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청장의 국힘당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며 사실상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는데요. 결국 대변인이 경고망동을 해버리고 만 거죠. 또 그는 이날 어디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스타벅스로 출근한다고 말해 전 국민을 웃음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청장은 계속되는 대변인을 통한 전원정치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과연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까요? 이번에도 않는다면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윤석열은 두려운 겁니다. 개 털릴까 봐서 말이죠.